초미치기 공학 9주차 오버덴처와 스터드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컴퓨터가 지금 좀 속도도 많이 느려서 좀 페이지를 찾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좀 보시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도 이치라고도 하는 오버덴처의 장단점과 또 오버덴처에 활용되는 어태치먼트 중에서 오늘은 스터드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발표할게요. 오버덴처란 이제 국부위치를 사용하고 나서 이제 지대치가 어느 정도 이제 유지력을 다 하고 이제 총위치로 넘어가기 전 과도 단계에서 사용되는 덴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 머리 부분은 상해 있어서 없앨 수도 있고, 또 이제 치근만 남겨놓는 게 유지면에서도 좋을 경우는 치근만 남기고 치관 부위를 제거하고요. 근데 그 위에 바로 총위치를 씌우면 유지를 못 얻기 때문에 거기 이제 남아있는 치근 위에 어태치먼트를 장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덴처의 장점은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잔존 치료골의 적은 흡수, 또 지시 능력도 당연히 우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의치의 유지 및 안정성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총위치에 비해서 이제 남아있는 치근으로부터 유지를 얻기 때문에 저작 기능도 우수하고, 심리적으로 클래스프가 걸리는 국소위치보다는 훨씬 심리성도 우수하고요. 또 이제 당뇨병 환자에게도 유리하고요. 당뇨병 환자에게 유리한 거는 당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골 흡수가 좀 심하게 일어나고 치아 질도 굉장히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남아있는 견치 같은 것들을 이제 꼬리 부분만 살려서 오버덴처를 하게 되면 훨씬 기능 면에서도 더 효과를 기대하기 크고요. 좀 유리하고요. 또 치관 부위가 남아있는 이제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클래스프를 걸어서 국소위치를 할 경우는 결국 그 클래스프가 걸리는 지대치에 치근에 굉장한 이제 동요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치아가 두 개만 이제 3번, 3번 견치만 남아있을 경우 그 악에서 나머지 12개 치아의 이제 저장력을 이 두 치아가 다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치관만 상하게 되면 오버덴처로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버덴처 사용하지 않고 클래스프를 사용해서 오랫동안 쓰다 보면 결국 치근도 동요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치근을 살리지 못하고 발치를 한 후에 완전한 총위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 오버덴처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환자분들에게도 더 이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이 오버덴처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이제 앞으로 배워나갈 어태치먼트를 활용해서 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학습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버덴처의 적응증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장점에 나와 있던 거 보시면 치조골 흡수 양상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그림에서 점선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제 치근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시면요. 스톱하고 치근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치조골의 흡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점선까지 내려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후에 5년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근을 살렸을 경우는 치조골 흡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여긴 0.8mm, 그래서 거의 6mm에 가까운 수치로 길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라도 남아있는 치근이라도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고요. 오버덴처는 이런
뭐 스터드나 버 타입이나 마그네틱 어떤 타입이든 남아있는 이제 치근 부위와 그 주위의 잇몸 부분을 치주 조직을 잘 청소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꼽자면 오버덴처의 단점, 뭐 주의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태 관리와 구강 위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오버덴처를 사용하시는 환자분들은 연령대가 다들 높으세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라서 저희가 교육을 이렇게 해드려도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틀니도 세척을 좀 꼼꼼히 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잘 안 돼 있는 데다가 이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가격대가 나가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치조골 흡수가 이미 많이 진행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수직 구경이 나오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에 있어서는 또 부족한 경우도 종종 봐왔고요. 그래서 보철물 착탈 시 치근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굳이 꼽자면 오버덴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대치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베어 루트 베이스하고 메탈 코핑이 있는데요. 메탈 코핑은 롱 메탈과 미디움 메탈, 쇼트 메탈 이제 길이로 보시면 구분이 쉽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버덴처에 이제 사용되는 어태치먼트를 크게 분류하면 스터드 어태치먼트와 바 어태치먼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첫 시간에는 스터드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치조골 내에 프라이머리 파트로 메일부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폐기되는 의치상 내면에 세컨더리 파트로 이제 피메일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어태치먼트의 메일과 피메일부의 작용으로 어태치먼트 종류별로 이제 다양한 이제 적합을 보이는데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똑딱이 원리로 이제 접합이 됩니다. 바 같은 경우는 버와 이제 라이더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요. 마그네틱은 아시다시피 자성체와 자성에 의해서 결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덴처 치료 순서는 지대치를 선택하고 지대치의 이제 동요도에 따라서 발치를 할지 안 할지 내지는 뭐 뿌리만 남겨두는 게 좋은지를 판단을 해서 이 지대치 발치라는 거는 지대치를 아예 다 뽑는 게 아니고요. 뽑게 되면 총이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이제 어느 정도 동요가 있는 것을 치근 부위를 머리 부분을 잘라내고 그 후에 동요도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금 흔들림이 있다가도 이 치관 부위에 저자갑이나 이런 교합력을 주지 않으면 동요도가 좀 감소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치관 부위를 제거한 후에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대치의 이제 주위 잇몸 조직부에 이제 치석이나 이런 플라그들을 다 제거하고 필요시에는 깊숙이 잇몸 기구 넣어가지고 잇몸 기구를 깊숙이 넣어서 꼼꼼하게 이제 치주 조직을 다 치료를 하고 지대치도 당연히 머리 부분을 이제 치관 부위를 잘라냈기 때문에 신경이 노출되므로 신경 치료도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제작될 때까지 불편하시니까 임시치도 제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대치를 완벽하게 신경치료 끝나면 이제 이 부위를 치과용 재료로 메우고 뭐 코아 이런 단계를 거쳐서 완벽한 지대치로 만든 후에 오버덴처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도 동반하고 또 이제 완성되는 과정이 총이치보다는 훨씬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지만 환자분들의 예우를 생각하면 이런 과정도 따를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오버덴처 제작 시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지대치가 정말 루트가 튼튼한지 이게
유지력이 정말 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하고요.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 악간 거리인 이제 고경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악궁에 따라서 어떤 디자인으로 설계가 될지도 네, 꼼꼼히 따지면서 제작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오버덴처 제작 시 고려사항이니까 다른 스터드 외에도 버나 이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또 삽입로의 평행도나 유지력 그리고 운동 범위에 따라서 완합과 비완합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완합형이 꼭 필요한 부위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줘야 하고 이런 것도 다 고려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대치의 치주 건강을 보고 고경이 낮은 어태치먼트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위 치주가 건강한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이렇게 방향이 되도록이면 이렇게 일직선 상에 있는 게 좋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 보통 왼쪽 그림은 거의 이제 견치나 뭐 소구치, 근데 거의 견치를 많이 사용하고요. 혹시 체어방이 구치가 있는 경우도 네, 이렇게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컴퓨터가 지금 좀 많이 느려서 좀 원활히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위치상의 삽입로와 어태치먼트의 부착이 일치해야 합니다. 두 사이의 삽입로가 맞지 않으면 위치가 정확한 방향으로 이제 착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작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유지력 같은 경우는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이렇게 피메일 안에 메일이 결합될 때 이 안에 이제 한번 메일과 피메일이 결합이 되면 어느 정도 일정 힘을 주기 전까지는 이게 빠지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야 하고요. 네, 그런 과정이 있는 이제 원리가 수업 시간에 아마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볼 부분이 나와 있었고 양옆에 그 이메일 내부에 딱 완전히 메일이 끼워지게 될 때 볼이 이제 나와서 결합이 딱 되는 그 과정이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야만 이제 완벽하게 결합이 유지가 될 수 있고요. 또 어태치먼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유지력이 떨어질 경우는 이제 뭐 피메일부가 이제 반정밀형인 경우는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쉽게 교체가 가능하고 유지력이 떨어졌을 경우 어느 정도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터드 어태치먼트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 식으로 유지력이 떨어졌을 경우 조절이 가능하고 네, 수정 보완이 용이하다는 점을 또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특징도 되고요. 사진이 좀 컴퓨터가 느려서 너무 뜨질 않는데 다음번에 두 번째 어태치먼트 종류인 바 어태치먼트 편에서 한 번 더 오버덴처의 뭐 다양한 장점과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또 언급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오버덴처의 장단점, 적응증 등은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